大家好，我是韩国个人色彩诊断和个人形象品牌专家的我是金朵丽。认识你们很高兴。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셔서 퍼스널 컬러 진단 체험이라든지 메이크업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체험을 많이 하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한국의 퍼스널 컬러 받기 전에 준비하셨으면 하는 팁 같은 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장을 하지 않은 민낯과 가벼운 메이크업으로 오시면 돼요. 보통 외국인분들은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어도 풀 메이크업을 하시거나 또는 그 이후에 일정이 있으니까 메이크업을 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퍼스널 컬러는 생얼 상태로 진단을 해야 가장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선크림이라든지 또는 거의 화장을 하지 않는 얼굴로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메이크업 제품을 좀 챙겨 오시면 좋은데, 한국인들은 사실 워낙 대중화되었다 보니까 그걸 많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행이다 보니까 최소한 간단하게 하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짐이 가벼울 텐데, 그럴 때 꼭 챙겨 오셨으면 하는 게 저는 기초 화장품, 그러니까 내가 쓰는 쿠션이라든지 파운데이션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챙겨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많이 하는 화장의 분위기 같은 것들을 사진으로라도 보여줄 수 있으시면 진단을 하고 나중에 어드바이스를 드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고 오세요. 보통 프로그램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상황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요. 보통은 컨설팅이 끝나고 또 미용실을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관광지로 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다음 스케줄이 계속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게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좀 짧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유를 갖고 좀 오지 않으시면 뒤에 스케줄들이 이제 줄줄이 있다 보면 좀 여유 있는 피드백을 받지 못할 때가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왕이면 오셨으면 뭐 메이크업 코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받으리고 싶을 때도 있는데 항상 시간에 쫓겨서 금방 가셔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가시고 오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네 번째는 진단이나 결과를 어느 정도 그 상황에서 영상으로 짧게라도 기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퍼스널 컬러 샵마다 뭐 이렇게 영상 촬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안 되는 곳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것들을 다 촬영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코디를 좀 추천받았다든지 이런 배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천이 어울린다라고 할 때는 내가 뭐 어드바이스 카드를 받거나 하더라도 까먹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떤 색이 어울렸지를 사진으로 좀 기록한다든지, 이렇게 내가 천을 올렸을 때 넘기는 것 중에서 좀 베스트는 좀 남겨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진으로 기록을 하시면 나중에 두고두고 보시면서 참고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오셔서 나는 어디서 진단을 받지? 어디서 진단샵을 고르지? 라고 고민을 하셨을 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은 팁을 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전문가의 자격증과 경력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퍼스널 컬러를 진단하기 위한 자격증 같은 게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고 한국에서는 많이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력이라는 이런 것들이 되게 초보 선생님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경력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의 진단 경험은 몇 년 정도 됐는지, 또는 충분한 그런 다른 사람을 진단해본 컨설팅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방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퍼스널 컬러뿐만 아니라 색에 대한 이해가 깊은지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퍼스널 컬러가 이론적인 것들을 베이스로 하더라도 그때그때 그 사람의 상황과 피부에 따라서 굉장히 어드바이스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현장에서 읽어내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색채론이라든지 기본적인 색에 대한 이해가 좀 깊이 있게 있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래서 이렇게 어울려요, 이렇게 어울려요 라는 정답 같은 거 말고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좀 색채학으로 연결해서 색에 대한 이해를 갖고 가실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좀 트렌드를 반영을 하는지, 예를 들면 퍼스널 컬러에 대한 이론적인 건 기본 베이스인데요. 어드바이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컨설턴트의 재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컬러가, 올해의 팬톤 컬러가 모카무스라면 이 모카무스를 봄의 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여름 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또 스타일이 이번에 유행하는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맞게 퍼스널 컬러적인 추천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조언해 줄 수 있으시라면 계속 트렌드에 대한 공부나 지속적인 공부가 필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외국인 고객 경험이 있는지, 외국인 컨설팅을 좀 잘 하는 곳인지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피부는 조금 비슷한 경향이 있지만 그 나라의 문화는 또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 나라 고객들은 이런 메이크업을 선호한다든지, 또는 이 나라의 문화들은 좀 이런 메이크업을 선호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이씨 이런 쪽으로 좀 더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추천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외국인들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국인들과 동일하게 컨설팅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 컨설팅 해주는 게 중요하고 또 그 나라에 유행하는 메이크업 제품이라든지 또 그 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화장품 스토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맞춰서 연계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 컨설팅 경험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가격이 이제 거의 오픈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대부분의 많은 퍼스널 컬러 컨설팅 샵이 한국인 고객의 가격과 외국인 고객들의 가격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 고객들은 통역이 들어가고 뭐 그런 부분도 있다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가격이 높은 곳은 저는 좀 피하시길 추천을 드려요. 특히 외국 고객들이요, 퍼스널 컬러를 한번 받고 다시 오는 경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나 지인을 소개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한번 왔다 가는 고객들에 대한 태도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곳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샵이 정말 외국인만을 위한 샵인지 아니면 한국인과 외국인을 같이 하는 샵인지도 중요한 것 같은 게 일단은 한국에서 퍼스널 컬러 샵들은 서로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는데요. 가끔은 이제 들어보지 못한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상 보면 외국인만 전용적으로 하는 그런 샵이라든지 뭐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곳보다는요, 외국인과 한국인들이 비율이 적정히 좀 섞여 있거나 또는 한국인 고객들도 충분히 많이 방문하는 곳을 방문하시기를 더욱 추천드립니다. 如果以后来韩国的话，你们来访问我家也是挺好的。以后有什么问题可以问我，有时间后我给你回答。再见。